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휴일에도 열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장과 원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이지 이번 22대 국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다시 한번 내심 기대하게 되는데요. 원칙과 법대로 양보는 없다는 말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양보는 사람하고 하는 거죠. 협치는 협치의 대상인 인간하고 하는 겁니다. 제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는 기재회견 때부터 천명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락연설뿐 아니라 정견 발표에도 꾸준히 우리 당 의원들뿐 아니라 우리 당원들한테 시민들한테 아마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확보하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분명한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21대 우리가 잠깐 법사위를 갖고 있다가 정부 여당이 협치를 주도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사실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법사위를 국힘당에 양보한 예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법사위 진행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법안들이 사실 통과되지 못했어요. 통계가 살짝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한 30% 정도 때만 아마 통과가 됐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21대 국회가 25,800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약 9,500건 처리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발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율이 36.65%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법사위를 쥐고서 일하는 국회,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 우리가 반드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 뒤에 우리 백드롭에도 나와 있지만 실천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절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국민을 지금 분노케 만들고 있는 최해병과 관련된 특검법. 사실은 정의, 공정과 상식에 해당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운영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수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원내대표 간에도 저쪽에서는 원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아직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뒤로만 법사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까지도 우리 민주당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사실인가 하는 정도의 의사만 확인을 했지 분명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힘당이 오늘이라도 분명하게 본인들이 상임위를 확보해야 될 7개의 상임위안을 분명하게 내놓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저희가 확보할 것이다.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절차를 오는 7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힘당과 민주당 원내수석은 오늘인 2일 저녁 회동에 원구성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는 전제하에 11대 7의 구성비로 상임위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형식상 제안이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힘당이기에 전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전략인 거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도 내놓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며 국힘당이 계속해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헌정사상 야당에 단독 과반을 준 것은 22대 국회가 처음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견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이 11개 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을 맡고 국힘당이 7개를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회 중 법 통과의 주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방송 3법 등 언론 개혁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국힘당이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11대 7이 아니라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오늘이라도 7개 상임위원장을 분명히 내놓고 지체 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국힘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받지 못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국힘당이 법사위원회를 쥐고 있어서 국회가 입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모든 걸 반대하고 있는 국힘당,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를 저들에게 내준다는 건 현재 진행되는 모든 현안을 가로막게 방치하겠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반드시 법사위와 운영위만큼은, 아니, 전 상임위 모두를 민주당이 다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대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자백으로 밝혀진 2번의 최혜병 사건의 관여. 관여가 무슨 뜻인가요?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뜻 아닌가요? 관여와 개입, 지시와 명령, 이 모든 건 단어의 차이일 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의미인 거죠.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이건 명백한 사실인데요. 최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걸까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혐의자 8명이 적시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이 고위관계자는 본인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논란이 커지자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파악한 거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도 없는데 혐의 있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이 야단도 치긴 쳤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인, 그러니까 원론적인 지시만 했다고 선을 긋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애초 VIP 경로설의 핵심인 누구누구를 빼라,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특정인을 빼라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더 나아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경로는 다른 사람의 경로와 다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경로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윤 대통령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이후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 전화가 중요한 이유가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군이 다시 가져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날인데요. 검찰에 넘어간 자료를 군이 가져와서 직권남용이 성공한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전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관계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민하게 움직인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외에도 최상병 사건과 연관된 핵심 인물들 여러 명과 통화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이후 군의 재검토 결과 원래 8명이었던 혐의자는 2명으로 축소됐는데요. 이 모든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해본다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이 모든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된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윤 대통령은 100% 탄핵됩니다.